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키워놓고 자, 요거를 따라서 팔로우미를 해주면 구형태 하나 만들 수 있고요. 자, 재질을 여기서 이게 뭐가 있냐면 글래스 유리 재질 같은 걸 보면은 그냥 투명한 유리 재질 같은 걸 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걸 볼까? 글래스 크리스탈 뭐 이런 거 크리스탈 같은 거 자, 이쪽으로 넘겨서 자, 요 재질을 이 물체한테 적용을 시키겠다. apply to selection 하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근데 자, 유리 재질을 입히면 그냥 스케치업 화면에서는 투명한 형태로 나오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얘를 자, 스케치업에서 보면 재질이 그냥 여기 오파시티 값이 적용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특별한 게. 근데 자, 이걸 렌더링이란 과정을 거쳐보면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자, 이런 식의 일단 표현이 돼요. 렌더링이란 과정을 거치면 효과가. 자, 근데 특별하게 얘는 따로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자, 효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쓰게 될 이제 유리창 같은 거. 자, 유리창 같은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재질을 입혀야 되는데 자, 스케치업에 V-ray 재질을 입히면 자, 여기서 재질을 입히면 자, 윈도우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한번 입혀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얘를 적용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스케치업이나 V-ray나 투명한 정도로 나오는 거 외에는 특별하게 없어 보이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자, 여기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 자, 여기, 자, 요 면들. 이렇게 볼까요? 요 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여기가 굴절이 일어나요. 굴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서
자, 얘를 렌더링을 걸어주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마치 얘가 잘려서 나간 것처럼.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에 또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얘가 요 면에서 굴절이 일어나서 모양이 좀 다르게 형성이 되는 거죠. 실제 유리의 형상처럼. 그래서 자, 얘는 그냥 스케치업에서 아니 브이레이에서 직접 재질을 입힌 거고 자, 내가 그러면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만들어서 입혀보겠다. 자, 이렇게 물체를 만들어서 아까 거 지우고 새로 만들었어요. 자, 만들어 갖고 여기서 자, 스케치업으로 재질을 입혀보겠다. 내가 칼라 자, 유리를 뭐 예를 들어서 파란색 뭐 이런 하늘색 유리를 여기다 입혔어. 자, 적용을 시켰고요. 적용시켰고 자, 얘를 에디트해서 오파시티 값을 주면 투명도가 들어가죠. 자, 근데 자, 문제가 있어요. 애매한 상황이 생겼어. 자, 뭐가 문제일까요, 얘가? 자, 투명도를 줬는데도 뒤에가 안 보여요. 자, 이렇게 주면 뒤에가 보이는데. 자,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자, 내가 재질로 표현할 땐 그런데 스케치업에서 여기 글래스라는 게 있거든요. 글래스라는 게 있는데 여기 글래스라고 재질을 주고 자, 여기서 재질을 이렇게 적용시켜 주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무늬가 들어가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뒷부분이 안 보여. 자,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스케치업 자체에서는 재질이 표현이 이상하게 나와. 이걸 줘도. 얘를 적용. 자, 이제는 제대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번엔 또 제대로 나와요. 자, 이게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자, 원인이 있어요. 이유가. 아쉽게도 스케치업에서 자, 두께가 없이 그냥 면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건 두께가 없는 면이에요. 자, 여기다가 재질을 입혀.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얘를 푸시풀로, 자, 얘를 두께를 줘요. 그럼 별 문제가 없어요. 얘는. 자, 근데, 자, 얘가 아니라, 자, 아예 두께를 만들어서 물체를 만들어 갖고, 자, 여기다가 이 재질을 입히면, 자, 이제 또 제대로 나오네. 아까는 안 나왔는데. 이게 애매한 이유가, 자, 두께를 줬을 경우에는 물체가 앞뒷면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앞뒷면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앞에 면에는 재질이 입혀져 있는데 뒤에 면에는 재질이 아니 안쪽 면에 재질이 안 입혀져 갖고 아까처럼 투명하게 안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가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가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억지로 좀 만들려고 하면 또 안 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주고 주면 또 잘 들어가. 이거를 억지로 만들려고는 꼭 안 돼.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분명히 재질을 입혔는데 안쪽에서 투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 방법은 어떻게 하냐? 요 면 위에 면을 하나 지우세요. 그래서 안에가 보이게끔 하고 자, 이 재질을 이 안쪽 면에다가도 재질을 한 번씩 입혀주세요. 앞뒷면으로 재질을 다 입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은 이렇게 주고 자, 얘는 지금 그냥 투명도만 준 거예요. 스케치업에서. 자, 얘를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아까 V-Ray에서 만들었던 유리랑은 좀 틀려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요거 투명이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그리고 자, 여기를 보면 자, V-Ray에서 아니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주면 여기 재질이 여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재질이 여기로 임포트가 돼요. 그러면서 자, 얘를 펼치면 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에디트 자, 그럼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제 한 리플렉션은 반사, 광택 같은 걸 표현한다고 그랬고 자, 이 밑에 있는 리프렉션은 굴절, 투명도 같은 걸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얘를 펼치면 자, 여기 리프렉션 컬러라는 게 있어요. 자, 리플렉션 컬러가 위에 있는 리플렉션 컬러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자, 얘는 투명도를 나타내는데 자, 얘도 색깔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검정색은 불투명, 흰색은 완전 투명. 그래서 자, 얘를 갖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정도를 좀 줄이면 자, 이렇게 더 탁한 느낌이 되겠죠. 투명한 게 줄어드니까. 자, 얘를 완전 투명하게 주면 자, 완전 투명하게 주면 이런 식의 표현이 돼요. 실제로 진짜로 굴절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자, 여기에 IOR 값이라는 게 있어요. IOR. 여기에 IOR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굴절률이에요. 자, 우리가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 물체의 굴절률 같은 걸 찾아보면 자, 이렇게 뭔가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다이아몬드는 2.417, 루비는 1.7, 물은 1.33, 공기는 1.00, 뭐 얼마, 얼음은 얼마, 벤젠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투명한 형태잖아요. 투명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굴절이라는 게 존재해요. 투명한 물체들은. 그래서 자, 굴절이란 것은 이런 걸 굴절이라고 그러죠. 자,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 빛이 어느 물체를 지나면서 꺾여서 보여지고 꺾여서 표현되는 이런 현상을 굴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보이는 거죠. 물체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자, 쳐다보는 거에 따라서
위치가 달리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죠? 물속뿐만 아니라 다른 물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굴절률. 이 굴절률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굴절률들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또 많이 쓰는 것들, 진공, 공기, 물, 뭐 얼음,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뭐 에탄올 같은 거, 사파이어, 루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로 본인이 많이 사용하게 될 물체의 굴절률들을 찾아가지고 잘 적어서 컴퓨터 옆에 두세요. 그리고 내가 그 물체를 모델링을 했다. 그리고 그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물체에다가 실제 굴절률을 적용을 시키면 실제와 흡사하게 표현이 돼요. 자, 유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유리의 굴절률은 보통 1.5에서 1.7, 74, 그 정도 사이에 보통 표현을 해요. 유리라고. 그래서 얘가 1.5일 때와 1.6일 때 조금은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어찌됐건. 근데, 자, 지금 얘는 투명해요. 유리가. 흰색이야, 흰색. 완전 투명하게. 근데 내가 얘를 색상을 주고 싶어. 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유리를 만들고 싶다. 자, 빨간색을 주면, 여기서 색상, 디퓨즈 컬러, 물체가 갖고 있는 색상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색상을 주면, 자, 여기는 변해요. 여기는 변하는데, 자, 렌더링을 걸면, 유리의 색상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체의 색상은 여기서 적용시키는 게 맞아요. 근데 유리의 색깔은 여기서 적용시키는 게 아니에요. 색깔 있는 유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자, 이 색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색깔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 어디서 조절해야 되냐 하면 자, 요 밑에 보면 자, 여기 포그 컬러라는 부분이 있어. 포그 컬러. 자, 포그 컬러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 포그 컬러라는 것을 조절해서 내가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조금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자, 요걸 조절해 볼게요, 제가. 색깔을 내가 푸른 색깔, 파란색을 살짝 줬어, 아주 요만큼만. 여기서 요만큼 줬어요, 살짝. 자, 보세요. 여기서 요만큼 살짝 줬어. 그럼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이 보여요, 색깔이. 근데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걸면 색상이 얘보단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색깔이 더 많이 적용이 돼요. 생각보다 여기에. 자,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훨씬 진하게 나와요. 그 색깔 조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뭘 조절하느냐, 얘는. 일단 최대한 색깔을 내가 여기서 색상을 맞추긴 맞추는데, 자, 맞춰주면서, 자, 요거, 딥 값이란 걸 같이 활용을 해요. 딥 값이란 걸. 자, 요게 1인데, 자, 1보다 낮아지면, 얘를 한 0.5 정도로 줄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색상이 좀 더 연하게 돼요.
자, 얘가 0.5일 때, 자, 요게 1일 때, 자, 요게 1일 때, 그 다음에, 자, 요게 3일 때, 자,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보면, 자, 이렇게 돼요. 색깔이, 자, 요때가, 요때보다 훨씬 더 진하죠. 자,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해 보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를 비교해 볼게요. 두 개를. 훨씬 더 진하죠. 자, 요 수치값이 커질수록 투명에 더 가깝게 돼요. 투명에 색상이 더 없어지면서. 그래서 자, 여기다 색깔을 많이 주더라도 자, 많이 주더라도 자, 요 값을 조절해서 색깔을 더 적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보다 조금 더 진하게 나왔다 그러면 요걸 조절해서 조금 더 색상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색깔을 진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를 그러면 한 10 정도 줘볼까요? 15? 그러면 자, 이렇게 흐릿하게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거기에 자, 요 IOR 값이라는 거. 자, 굴절률. 자, 굴절률을 만약에 1로 줘볼까요? 1로 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돼요. 굴절률이 1이 되면 이 옆면이 없는 것처럼 나와요. 굴절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냥 앞에 투명한 뭐 막 같은 게 하나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 거예요. 이게 다예요. 근데 자, 보통 공기나 진공 상태가 굴절률이 1로 놓으니까 자, 여기서 얘를 한 1.2 정도 조금 주면 살짝 그러면 여기 살짝 뭐가 달라지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 이 부분에 굴절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유리, 자, 유리에 저거 뭐냐, 시트지. 이렇게 뭔가를, 그러니까 보통 욕실 유리 같은 건 완전히 투명한 게 아니라 약간 흐릿하게 표현되잖아요. 안에가 완전히 비치지 않게끔. 자, 그런 식의 표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여기다가 자, 투명한 정도를 줬으면 여기다가 뭘 같이 쓰냐면 자, 이 옵션을 같이 써요. Reflection Glossiness. 자, Reflection Glossiness는 투명에 대한 선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반사,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는 반사에 대한 선명도, 리프렉션 글로시니스는 투명에 대한 선명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투명한 것은 얼마만큼 덜 지금 이 상태에다가 블록 값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1인데 1보다 줄이면 0.7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느낌이 표현이 돼요. 그 소위 유리 중에 그러니까 약간 거친 유리, 포러스트 유리라고 얘기를 해서 거친 유리라고 해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걸 표현할 때는 요 리프렉션 글로시니스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걸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투명에 관련돼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뭘 표현해 볼 거냐면 이제 여기다가 3000, 2500 주고 얘를 푸시풀로 2500 정도 줬어요. 그리고 자, 이렇게 면을 지워버렸어. 자, 이렇게 디귿자로만 면을 남기고 기역자로만 남기고 면을 지워버리고 자, 얘를 자, 뒤집었어요, 면을. 자, 이렇게 주고 자, 얘를 그룹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600에 400 정도 그리고 자, 푸시풀로 50 정도 그냥 책상같이 테이블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얘를 무브 자, 위로 600 정도 올려서 자, 여기다가 자, 다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잠깐 숨기고 자, 다리를 자, 여기서 100에 100 너무 크다. 20에 20 그럼 너무 작은데 50에 50 90불로 얘를 카피 이거 두 개를 다시 카피 그래서 자 얘를 90불로 500 그냥 이런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만들었다 치고
자,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거 하나 만들었다 치고, 여기다가, 자, 컵에 음료수를 하나 담아보자고요. 자, 요거는 그룹 잡고, 그래야지 따로 안 붙을 테니까. 얘를 세워서, 사이즈 없이 그냥 대충, 자, 요 정도 주고, 자, 얘하고 얘를, 자, 요 선을 옵셋으로, 자, 요만큼 주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요 위에 면을, 자,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안에 거 지우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도 너무 크다 그러면, 자, 이쪽을 더 줄여주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여기다가, 자, 얘를 따라 움직일 거니까, 이런 거 하나 막 그려서, 자, 요게 경로예요. 경로를 따라서, 자, 팔로우 미 돌아라. 이게 이제 모양이다. 컵이다. 되게 이상하네. 너무 두꺼운가? 좀 더 얇게. 이렇게 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자, 얘를 따라서, 팔로우 미. 이렇게 하나 만들면 되죠. 그리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문제는 이제 여기 안에 음료수나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 부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만들기 전에, 자,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할게요, 제가.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갖고, 얘를 기준으로 이거 잘라버리면 돼. 얘하고 수직으로, 여기서 수평으로, 요놈은 그룹을 잡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돼요, 다시. 그래서, 자, 요거는 컵이고, 요거는 따라 움직일, 자, 물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얘를, 요걸 따라서, 팔로우 미. 자, 그럼 컵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요거 그룹 잡고, 이렇게 좀 붙어버렸나?
조금 위로 올려야겠다. 띄워놓을게요. 띄워놔야지 이거 붙으면 안 되니까. 자, 얘를, 자, 요거 따라서 팔로우 미, 자, 얘. 자, 요거 하나 만들고, make 그룹. 자, 그 다음에 요거 안에 것도 그룹 잡았으니까 이번엔 얘를 그룹 풀고. 자, 요거 따라서 팔로우 미, 너. 그럼 이렇게 안에 물 만들었어요. 음료수. 그래서, 자, 요것도 그룹을 잡았어요. 자, 요거를 여기다 붙여주면 되고. 자, 이제 어제 한 거, 오늘 한 거 한번 최종 복습. 자, 여기다가 내가 모양을 하나 넣을 거예요. 나무 문양의 모양을. 자, 나무 문양의 모양을 하나 넣을 건데, 자, 재질을 스케치업, V-ray 재질이 아니라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만들어서 쓴다라고 할 경우. 자, 어, 자, 이런 거를 내가 쓴다. 이런 이미지를 쓸 거다. 이걸 마룻바닥에 깔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테이블에 놓는다라고 치고, 자, 요거를 다운로드 받을게요. 이미지를 받으면 얘도 JPT로 들어오는데, 자, 쟤를 여기다 입히려면 어떻게 입혀야 돼요? 요 위에다만 입혀볼게요. 자, 머터리얼에서 크리에이트. 자, 요거 나무다 주고, 자, 얘를 불러서 JPT가 여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자, 일단은 바꿔야죠. JPT를. 확장자가 틀리니까 스케치업에서는 JPT 인식을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오픈, 자, 요거를 열어서, 자, 얘를 어떻게 save as 다시 JPG로 저장을 해서, 자, 요거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려면, 자, 얘를 불러서 넣어주면 되죠. 이미지를. 그리고 자, 얘를 여기다가 적용 시켜주면, 자, 투명도 없애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도 줄이면 되죠. 어떻게? 뭐, 이 정도로 줄이면,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다 치고, 자, 얘를 렌더링을 걸어보면
무엇일까? 희한하게 요 윗부분에 투명이 들어갔네요. 요 윗부분에 왜 투명이 들어갔을까? 자, 다시 적용. 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자, 얘를 자, 이렇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다 한꺼번에 넣어버렸어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자, 여기서 지금 자, 이미지가 그나마 해상도가 좋아서 여기 요 줄눈들이 어느 정도 표현이 돼요. 지금 얘는 여기에서 이 이미지가 굉장히 굵게 들어가서 이미지 자체에서 줄눈이 굵게 들어가서 그나마 표현이 되는데 실제로 움푹 파여 있는 느낌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자, 얘를 내가 움푹 들어가 있는 것 같이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효과를 줘야 돼요. 얘를 이걸로 바꿔볼까? 자, 이걸로 바꿔보면 자, 이걸로 표현을 해보죠. 이게 이제 콘크리트인데 콘크리트는 이게 우둘두둘한 느낌이 나야 돼요. 자, 근데 얘를 렌더링을 걸면 자, 우둘두둘한 느낌은 안 나요. 그냥 이미지만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얘를 진짜로 튀어나온 좀 입체 느낌을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자, 브이레이에서는 여기서는 여기 재질들이 따로 있죠. 자, 여기서 콘크리트 하면 자, 여기 있는 거를 쓰면은 그런 느낌이 추가가 돼요. 여기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이런 거는 여기에 없단 말이야. 그럼 이런 거를 실제 브이레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 라고 한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사용을 하냐면 브이레이에 있는 여기 범프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 범프라는 옵션을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볼게요. 얘를. 이 재질을 자, 요거 아스팔트. 자, 테이블이라고 그냥 이름을 줄게요. 자, 테이블이라고 그냥 이름을 줄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테이블이라고 적용이 되겠죠? 자, 얘를 에디트 편집하겠다. 자, 편집을 하면 자, 일단은 반사하고 투명은 의미가 없어요. 반사도 필요가 없고 투명할 필요도 없으니까. 근데 자,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 범프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범프라는 표현을. 그래서 이 앞에를 펼치면 뭐 이런 옵션이 있어요. 옵션들이 있는데 자, 범프 맵이란 걸 사용을 해. 맵, 이미지, 사진, 그림 같은 거를. 자, 범프 맵이란 걸 사용하는데 이 범프 맵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미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흰색은 돌출되게, 검정색은 함몰되게 표현을 시켜줘요. 그러면 자, 요 이미지를 갖고서 만들어 볼게요. 얘에서 자, 요 이미지를 내가 포토샵에서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 자, 에디트 엑스처에서 자, 요런 이미지인데 자, 얘를 내보내기.
에디트 텍스처 이미지 인 익스터널 에디터라고 해서 이미지 편집하는 건데 얘는 지금 그림 파일로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자, 내가 얘를 포토샵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자, 요 이미지가 있는 위치를 일단 찾아야 돼요. 근데 찾으려면 어려우니까 자, 여기서 스케치업에서 뭘 조절을 하냐면 자, 요걸 차라리 조절하는 게 더 편해요. 모델 인포에 보면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 프리퍼런스. 자, 윈도우에 보면 프리퍼런스가 있어요. 자, 프리퍼런스에 보면 자,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이미지 에디터를 여기다가 등록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미지를 편집하는 프로그램, 내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뭐 포토샵이든 일러스터든 뭐든 간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choose 해서 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등록을 시켜줘요. 지금은 어디 있냐?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에 아닌가? 프로그램 파일에 어도비에 포토샵. 자, 이렇게 등록을 시켜주면 자, 얘를 눌렀을 때 얘가 포토샵으로 넘어가요. 바로 편집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미지 위치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일단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이미지를 자, RGB가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나 인덱스 컬러, 그러니까 흑백 톤으로 바꿔요. 자,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면 모노톤으로 변해요. 흰색 아니면 검은색으로 나오게끔. 그래서 얘를 자, 오토톤, 오토 컨트라스트 뭐 좀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자, 브라이트니트 컨트라스트로 자, 대비를 좀 강하게 좀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심하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자, 지금은 일부러 제가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검정색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 보이고, 자, 하얀색 계통은 다 위로 튀어나와 보여요. 자, 이 상태에서 Save As, 자, 요거 범프 여기다가 만들게요. JPG로 범프. 그리고 자, 여기다가 저기 테이블에다가 적용시키는데 이 범프 매별, 자, 여기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 여기를 눌러서 자, 비트맵이란 걸로 이미지를 넣어줘요. 아까 방금 만든 이미지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줘요. 적용을 시켜주고 자, 어마운트 힘의 값을 조금 줄게요. 한 5 정도 줄까? 자,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건 좀 너무 과하게 준 거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심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입체감을 더 가미해서. 그러니까, 자, V-Ray에서는 이런 효과가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스케치업에서 사용한 이미지들 중에서 내가 자, 이런 느낌을, 입체 느낌을 좀 가미하고 싶다 그러면 포토샵에서 만드셔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무조건 다 모노톤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지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얘를 만약에 이런 이미지 내가 이런 걸 쓴다. 뭐가 좋을까? 자, 이런 걸 쓰겠다고 치자고요. 자, 아까처럼
많이 나온 게 아니라 요거. 자, 저런 이미지를 갖다가 자, 여기다가 얘를 다른 걸로 바꿔서 자, 요 재질을 여기다가 적용시켜 주면 자,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를 렌더링을 걸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이 줄눈이 좀 입체 느낌이 나야지 좀 이쁜데 자, 그냥 밋밋하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아까처럼 모노톤으로 만들고 뭐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나무 문양, 나이테 모양의 문양들이 다 입체감이 살아버려요. 근데 걔네까지 입체감을 살릴 필요는 없죠. 마룻바닥은.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또 다르게 표현을 해야 되죠. 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냐? 자, 요거는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레이어 어디 갔니? 얘 여기가 있어 또.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라인 툴로 선 두께를 좀 주고 검정색으로 자, 여기다가 선을 그릴게요. 자, 이렇게. 이게 또 수평이 아니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삐져나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자, 그래서 잘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자, 천천히 잘. 자,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은 요거.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줄로는. 그러면 자, 여기다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얘는 흰색을 채워요. 그러면 요건 튀어나오고 요 검정색은 안으로 들어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자, save as 얘를 JPG로 범프라고 줄게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는 자, 범프 맵에 여기 자, 요 이미지를 넣어줘요. 그리고 자, 효과를 조금 세게 준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거 좀 과하게 세게 준 거고 자, 원래는 약하게 은은하게 조금만 살짝 들어가야 되니까 일도 세게 나오네. 더 작게 줘야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밋밋한 부분을 이렇게 약간의 느낌을 살려줄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범프. 범프라는 것은 입체 느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재질에 다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좀 조금 특수하게 입체 느낌을 좀 가미해 주고 싶다. 이 재질에.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는 게 범프인데, 자, 범프 맵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돼요. 첫 번째는. 근데 그게 뭐 아까처럼 그냥 그레이스케일로 바꿔서 톤 조절만 해도 되는 이미지들이 있고, 지금처럼 일일이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 이미지도 있고, 그거는 맵의 종류에 따라서, 재질의 종류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을 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범프. 자, 그다음에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주고 자, 이 선을 스케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0.05 조금만 더 키웠어. 그리고 늘어났네. 아, 줄어들었네. 자, 스케일로 1.05. 자, 조금만, 조금이 엄청 커, 어쩐데? 그냥 손으로 조절할게요. 없애버려. 쟤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 어디 갔어? 얘가 왜, 쟤는 왜 안 보여? 요거, 요거. 아, 됐다. 스케일로 최대한 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치고, 자, 요거를, 자, 면을 갖다 익스트루드 하기 위해서 그냥 JS 툴바에서 자, 요거를 이용할게요. 얘를. 자, 얘를 이쪽 방향으로. 한 요 정도. 자, 테이블 보다라고 가정할게요. 오니 이건 또 삐뚤어 됐네. 자, 얘를 이만큼. 자, 이거 뒤집어서 놓고, 자, 여기 테이블 보라고 가정할게요. 자, 이게 테이블 보야. 자, 이게 테이블 본데 여기다가 레이스 달린 형태를 내가 표현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케치업에서는 되게 간단하다고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스케치업에서는 레이스 표현을 그냥 이미지를 찾아서 없나? 레이스가 이미지가 없나 보네. 자, 뭐 아무거나 이런 거든 뭐든지 간에 이런 거 글씨가 있네. 이런 거 글씨가 있네. 다 글씨가 있네 가운데. 요거 글씨가 안 보인다. 자, 요거를 다운받아서 자, 쟤를
뭘로 해줘요? PNG로 바꿔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자 그냥 스케치업에서 인식을 한다고 했어요. 자, 요거를 여기도 글씨가 있었구나. 날리고 자 요거를 배경 없는 상태에서 자 PNG로 만들면 여기다가 적용시킬 때 그냥 찾아주면 된다고 했어요. PNG를 여기다가.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쁘게 만들면 돼요. 이거 걸쳐지는 거를. 근데 자 얘를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렌더링을 걸 때는 주의하셔야 될 게 가까이서 볼게요. 이거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으면 안 돼요. 그림자 생겨요. 이 그림자 부분. 이거 안 생기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가 수정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 보면 오파시티라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오파시티는 투명이에요. 투명. 투명을 표현해주는 일종의 그 저기 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범프는 입체감, 오파시티는 투명. 자,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맵을 하나 만들어 보죠. 그냥 색깔로 이렇게 채웠어요. 근데 자,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자, 글씨가 있는데 자, 이 글씨를 자, 요만큼만 요 글씨만큼만 구멍이 뚫려서 밑에가 보이게끔 내가 만든 물체에서 자, 그런 표현을 해보고 싶다. 자, 지금 단순하게 글씨지만 모양이 되게 복잡한 형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 자, save as 얘를 그냥 저장할게요. 자, 얘는 PNG로 저장할 수도 없어요. 자, 여기는 색깔이 있어야 되고 여기만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얘를 이렇게 해서 save as 아니다. 요거 말고 그냥 얘를 이건 필요 없겠구나. 요거를 시간이 애매하니까 내가 마음이 급해. 자, 검정색에 흰색으로. 자, 오파시티도 검정색과 흰색을 사용해요. 근데 검정색은 불투명, 흰색은 완전 투명해요. 리프렉션과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save as 자, 이렇게 저장을 할게요. 얘도 PNG가 아니라 그냥 JPG로. 배경이 있기 때문에 PNG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시고
자,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자, 여기다가 내가 재질을 이렇게 입혔어. 그냥 파란색으로. 근데 자, 여기다 글씨만큼 밑에가 뚫려서 책상에 보이게끔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다가 재질은 그대로 쓰고요. 자, 여기 오파시티에다가 비트맵으로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불러서 넣어줘요.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꾸로 했나 보다. 여기서 자, 얘를 조절하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 리피트 사이즈가 어떻게 커져야 되냐? 사이즈가 너무 작은데 얘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여기는 투명하고 여기만 요 재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돼야 돼요. 제가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흰색으로 되고 여기를 검정색으로 해야지 여기가 뚫려서 밑에가 보이고 자, 여기는 요 재질이 나오고. 근데 지금 제가 재질을 반대로 줘갖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걸 반대로 돌릴 수가 없나? 급하니까 더 그렇구나. 자, 흰색과 검은색에서 자, 검은색은 투명하게 표현이 되고 흰색은 불투명하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파시티에서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자, 얘는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오파시티 맵은. 그래서 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범프나 오파시티는 자, 기본적으로 자, 스케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고 자, V-Ray에서는 기본적으로 표현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스케치업 재질을 사용할 때 내가 자, V-Ray에서 이런 표현이 나오도록 조절하기 위해서는 범프 맵이라는 거, 오파시티 맵이라는 걸 같이 만들어서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케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 기본적으로 V-Ray를 쓰려면 어느 정도의 포토샵 실력은 있으셔야 돼요. 포토샵을 조금 하실 줄 아셔야지 이런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송효원 씨, 장완희 씨, 최서윤 씨, 조유진 씨, 소선민 씨, 손희윤 씨, 김혜원 씨, 김주희 씨, 박민경 씨, 박성희 씨, 박선영 씨, 이재희 씨.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표현으로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내일 요 부분하고 요 오파시티 맵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물체에다가 이제 재질을 입히는 걸 할게요. 그동안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모델링 못 하신 부분 마저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갖고 오셔야지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뭐 재질을 입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내일까지는 만들어 오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포토샵은 이미지에서 포토샵을 이미지에서 뭐 한다고요?
아니, 거기가 아니라 여기 어플리케이션. 여기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여기다 포토샵을 등록시킵니다. 포토샵으로 이걸 바꿔볼까? 이렇게 돼요. 다음 문제. 저희를 홈드레스 여기다가 오퍼시티 이렇게 글씨가 보이는데 너무 작게 나오네 이게. 좀 크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너무 작아서 밑에가 안 보여. 살짝 보이네, 살짝. 조금 크게 다시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밖에 지금 조그맣게밖에 안 나오네. 얘가 물체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밑에가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가. 자, 여기가 다 보이니까 구멍 있는 부분은 뚫린 것처럼. 그래서 자,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구멍이 뚫리지 않더라도. 그래서 모양을, 디자인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거라서 자, 이 부분은 제가 내일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요 투명한 거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물체 만든 거에다가 직접 재질을 입히자고요. 그래서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네. PNG로 저장해. 뭐 할 건데 PNG로 저장할까요? 검토로 될 때는 PNG가 아니라 JPG만 하고 있죠. 네, PNG는 여기가 없어요. 그거가 안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